네, 이제 3월입니다. 개학이죠. 큰일 났습니다. 교수님은 자꾸 부르실 텐데 우리 대학원생분들 교수님한테 불려가가지고 논문 어떻게 준비가 되어 가고 있니? 주제는 잡았니? 이런 이야기가 나오면 내가 뭐라고 대답해야 될지 이제 걱정이 그냥 여기 턱 밑에까지 올라왔다 이거죠. 근데 교수님이 그냥 와라 이렇게 또 이야기하지는 않아요. 야, 뭘 좀 써가지고 와라. 근데 이건 어떻게 보면 기본이지 않겠습니까? 교수님께 말로만 가서 설명하는 것도 뭐 나쁘지는 않긴 한데 그거를 허용해 주시는 교수님도 있는 반면에 야 그래도 기본적으로 뭐 좀 써와야 되지 않겠니? 라고 하시는 교수님들도 계신단 말이에요. 그러니까 예의상으로라도 뭔가 페이퍼화된 내용으로 출력해서 가지고 가야 된다는 거죠. 요때 여러분들이 처음 논문을 쓰는 특히 대학원생 분들이라면 착각하고 계시는 게 있는데 이 부분은 학생뿐만 아니라 교수님도 마찬가지다. 그래서 제가 이거 조금 안타까운 마음에 어떤 교수님한테 어떤 학생이 어떤 상황에 걸릴지는 모르겠지만 그래도 기본적인 건 좀 알고 들어가자 하는 차원에서 설명을 드립니다. 뭐 기본적으로 일단 저는 또 저와 같은 생각을 가지고 계시는 교수님들도 많이 계시기 때문에 이런 부류의 연구자들은 어떤 느낌을 좋아하느냐? 학생들한테 야 이제 논문 쓰셔야 되는데 어느 정도 준비하셨나? 라고 물어볼 때 내가 어느 정도까지 검토를 할 것인가? 이런 부류의 사람은 뭐 기본적으로 페이퍼 있잖아요. 페이퍼보다는 현재 학생이 어느 정도까지 정확하게 맥락을 잡고 있나 이거를 더 중요하게 생각을 하죠. 이런 부류의 사람들은 이 페이퍼에 대해서 크게 신경 쓰지 않아요. 뭐 페이퍼의 쪽수, 페이지 분량 뭐 이런 거에 대해서 크게 신경 쓰지 않아요. 설명 듣는 걸 더 좋아하죠. 그래서 이 학생이 지금 어느 정도 준비가 되어 있구나. 논문의 포인트를 딱 잡고 있구나. 그러면 이제 콘텐츠를 수집해가지고 뭐 분석거리라든지 이런 것들은 내가 허락해주면 할 거니까. 그러면 뭐 논문이라는 페이퍼는 금방 쓰겠는데? 라는 감을 딱 잡게 됩니다. 그래서 분량, 뭐 계획서 분량 이런 것들은 뭐 그다지 많지 않아도 괜찮습니다. 심지어는 뭐 한 장으로 돼 있어도 괜찮아요. 1페이지로 돼 있어도 상관없어요. 이 학생이 어느 정도 준비되어 있나라는 것은 페이지가 아니라 그 학생의 머릿속에 들어있기 때문에 그런 거를 크게 개념치 않는다. 자, 그러나 두 번째, 완전히 180도 반대되는 부류가 있죠. 이런 분들이 있어요. 제가 쓰지는 않겠지만 이런 분들은 오로지 페이지로 승부를 거는 분들이 있어요. 이분들은 물론 이제 전제 조건이 모든 맥락을 학생이 다 이미 빠삭하게 세워져 있다라는 전제에서 보면 이제 그 다음에는 이제 페이지가 어느 정도 좀 나오는 것도 좀 중요하긴 하죠. 하지만 그런 거 없이 그냥 밑도 끝도 없이 야 연구 계획서 가져와봐. 이거는 60페이지 쓴 사람이 30페이지 쓴 사람보다 잘했고 90페이지 쓴 사람이 60페이지 쓴 사람보다 잘했고 이거는 무슨 이게 뭐 말이나 되는 건가? 이게 페이지로 승부를 걸 일인가? 연구라는 세계가? 뭐 이런 생각은 좀 듭니다만은 여기에 또 목숨 거시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이 1번 부류의 교수님한테 불려가는가 2번 부류의 교수님한테 불려가는가 이건 나는 모르지. 여러분들의 상황에 처한 각각의 문제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판단을 해봐야 돼요. 우리 교수님은 뭘 좋아하지? 이런 것들. 거기에 맞춰가지고 하시면 되는데, 일단 그거를 떠나서. 이 기본은 1번 아니겠습니까? 우리가 무슨 쪽수로, 일바에 무슨 AI로 뭐 준비해도, 예? 눈치 못 챌 거 아니에요. 이거 지금 2번 부류에 계시는 분들은 논문을 잘 모르시는 것 같은데, 이거 뭐 지금 쪽수만 그냥 늘려가지고 가도 된다는 소리잖아요. 그러니까 이거는 저는 상정하지 않겠어요. 자, 그래서 이제 1번의 상황을 이 부류에 해당하시는 교수님한테 불려가시는 학생분들을 상정해서
이거 연구 계획서를 교수님한테 빈손으로 갈 수는 없고, 그렇다고 뭐 안주거리 좀 사가지고 음료수 사가지고 가가지고 그냥 예? 이빨만 까다 올 수도 없잖아요. 내가 아무리 이빨이 좋아도. 그러니까 뭔가 페이퍼는 작성을 좀 해 가야 되는데, 어떻게 작성하는 게 이런 부류의 교수님한테는 좀 먹힐까? 요것을 제 입장에서 대변해서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어떤 학생이 나한테 이렇게 페이퍼를 가져온다면, 그리고 딱 그 식으로 설명을 해준다면, 나는 이 학생은 괜찮은데? 라고 생각할 것 같다. 오로지 제 입장에서 설명을 좀 드리고자 한다 이거죠. 그래서 제가 도화지를 하나 꺼내가지고, 자, 요 위에서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여러분이 무슨 뭐 메모장을 사용을 하든, 한글을 사용을 하든, 워드를 사용을 하든, 뭐 도화지를 사용을 하든, 그거는 뭐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. 뭐 뭘 사용하든지 간에 그 내용이 전체적으로 봐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다 라고 본다면, 이게 1페이지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. 1페이지를 말하는 게 아니고, 이게 이제 전체 페이지를 말하는 거예요. 전체 페이지 구성을 말하는 겁니다. 여기서 본다면 이게 이제 계획서라는 점, 이게 연구 계획서라는 점을 여러분들이 좀 감안하면서 보셔야 돼요. 이 전체 페이지를 어떻게 구성하는 게 좋을까? 라고 본다면, 뭐 기본적으로 가장 중요한 게, 저는 이러겠어요. 문제 이제 제목을 써야지. 제목을 이렇게 좀 써야 되겠죠. 그리고 이제 내가 누군지, 뭐 홍길동이다 이렇게 좀 써줘야 되겠죠. 목차는 뭐 계획서가, 저는 뭐 이거 한 세네 페이지 정도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, 뭐 세네 페이지야 뭐 손으로 이렇게 예? 들춰보면 되는 거지, 여기에 무슨 목차 같은 거는 굳이 안 넣어도 되지 않을까 싶어요. 처음에는 그냥 일 해가지고 연구의 뭐 필요성 같은 거, 이거 되게 중요하니까 이게 나중에 이제 서론이 되지 않습니까? 그래서 연구의 필요성이 좀 중요하죠. 연구의 필요성을 한 요 정도 적는 게 좀 중요하다라고는 생각이 들어요. 연구의 필요성에 의해서 연구 문제가 제기될 거란 말이에요. 연구 문제. 문제가 제기될 거기 때문에 그 문제와 and 이 문제를 풀 수 있는 방법론, 방법론에 대해서만 2번으로 해가지고 연구 설계 이렇게 해가지고 요 정도, 연구 설계는 조금 필요하니까 요 정도 되겠죠. 너무 많나 이거? 너무 많은 건 아닌데, 요렇게 하면 되겠네. 연구 설계 한 요 정도. 그럼 세 번째가 뭐냐면, 이제 뭐 예상되는 결과에는 뭐가 뭐 검증이 될 것이다 이런 말보다는, 이게 이제 논의가 어떻게 나올 것 같다 이거를 좀 적어주면 좋겠죠. 어떤 학술적인 가치가 있을 것인지, 그리고 어떤 실무적인 가치가 예상이 되는지, 뭐 이런 것들을 좀 적는 게 좋겠죠. 내가 세운 연구 문제 또는 연구 가설이 뭐 이렇게 검증될 거다 이런 게 아니고, 이게 이제 학술적 가치가 어떻겠다, 실무적 가치가 어떻겠다, 이제 이런 부분을 좀 적어주는 게 좀 필요하겠죠. 그리고 나서 이제 4번에 참고 문헌. 요 위에까지, 요 내용 구성하면서 들어갔던 참고 문헌이 있다면 참고 문헌 적어주면 좋겠죠. 뭐 근거 제시가 되는 거니까. 그러니까 요런 느낌으로, 요런 느낌으로 적어주는 게 좋다. 그래서 이제 연구의 필요성에서 꼭 들어가야 될 부분은, 일단 뭐 기본적인 뭐 도입 부분으로서의 사회적 배경 같은, 뭐 개인적 배경, 실무적 배경, 사회적 배경, 요런 것들, 연구의 관심을 가지게 되었던 그런 배경을 조금 적어주고, 그 다음에 이제 이와 관련된 어떤 선행 연구 내용을 조금 적어주는 거죠. 뭐 아직까지는 뭐 계획서니까 가장 필요한 논리 구조를 짤 수 있는 선행 연구의 동향을 좀 적어준 다음에, 선행 연구의 한계와 그로 인한 이를 극복하기 위한 연구 필요성, 요 정도
맥락을 딱 갖추면 딱 좋을 것 같아요. 자, 그러면 이제 이 선행연구의 동향에서 선행연구가 못 봤던 이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서 내가 연구 필요성을 제기했고, 이 연구 필요성에 의해서 이제 연구 문제가 나오는 거죠. 연구 문제 또는 연구 가설, 뭐 통계 분석 같으면은 추론 통계를 한다 이러면 연구 가설이 되겠죠. 자, 그러면 이제 이 가설이 결국에는 선행 연구의 동향과 그 한계를 극복하는 차원에서 나온 거니까 이 연구 가설을 내가 해결을 한다면 어떤 학술적 가치, 선행 연구와의 차별화를 통한 학술적 가치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하는 그 예상되는 결과를 여기다가 적어주고, 이를 통해서 우리가 이게 왜 시작됐습니까? 사회적 배경 여기서 시작됐잖아요. 여기서 어떤 문제거리가 있었단 말이에요. 그러니까 이 문제거리를 해결할 수 있는 실마리가 될 거라는 점에서 실무적 가치를 여기다가 적어주면, 뭐 그 짧은 문장이지만 그 정도 적어주면 되지 않나라는 겁니다. 그래서 이제 이 가설을 풀 수 있는,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뭐 질적이든 양적이든 방법론을 선택을 하고, 자료 수집을 어떻게 할 것인가, 이 수집을 위한 도구는 무엇을 사용할 것인가, 분석을 위한 도구 또는 분석 방법은 어떤 기법을 선택할 것인가 라는 것을 연구 설계에 적어주는, 딱 요 정도 사이즈. 저는 딱 요 정도 사이즈가 한 3, 4페이지 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듭니다. 아주 좋은 계획서. 이거만 되는, 요거를 위해서 무슨 뭐 개념 설명하고 다 필요 없어요. 다 필요 없고 딱 요 정도 맥락만 딱, 예, 설명할 수 있는 그 정도의 페이퍼 작업만 있으면 저는 딱 좋겠다. 요 정도 가져오면은 저는 오케이 할 것 같은데, 뭐 교수님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어요. 저는 오케이. 요 정도 하면 고 한번 해보자. 뭐 또는 요거 방법이, 기법이 좀 잘못됐다. 이 자료가 요렇게 들어와야 돼. 라든가 이런 부분을 코치를 한다든가. 아니면 이제 선행연구 한계에 의해서 연구 필요성 제기되는 이 과정에서 논리가 조금 요 부분에서 근거가 요게 조금 더 들어가면 좋겠다라든가, 여기에서 나올 수 있는 우리가 선행연구와 차별화된 문제는 요렇게 나오면 좋겠다라든가,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교수님들이 코멘트를 해주시면 좋지 않을까. 이거를 위해서는 뭐가 필요하겠습니까? 첫 번째는 우선 학생이 이제 요런 그 주제를 선정해서 선행연구 조사를 잘 해서, 선행연구 조사를 잘 해서 정말 선행연구와 차별화될 수 있는 그런 문제제기, 차별화됐다라는 말이 우리가 이제 학술적 가치를 예상할 수 있으니까, 그리고 실무적 가치도 뭐 예상할 수 있으면 같이 적어주는, 이제 요런 전체적인 맥락에 대한 연구 계획서의 작성이 일단 잘 돼야 되고, 그 작성된 것을 토대로 교수님한테 설명이 잘 돼야 되겠죠. 이게 이제 우선돼야 되니까 결국 학생들이 요 전체적인 맥락을 굉장히 논점을 잘 잡아서 포인트 있게 잘 작성을 하고 설명을 할 수 있으려면 본인이 100% 이해를 해야 돼요. 이거 뭐 AI에서 뭐 이거 해달라고 해서 해주고 이러지는 않습니다. AI는 좀 두루뭉실하게 하기 때문에 그 포인트가 정확하지가 않다라는 거지. 그래서 이제 학생이 미리 공부를 하고 그 공부한 내용을 바탕으로 이런 계획을 수립을 하셔야 된다라는 거죠. 물론 이제 참고적으로 광고 좀 들어갑니다만, 논준모 연구소에서 이제 이런 계획을 같이 수립할 수 있도록 같이 촬영해 가면서 나중에 예습도 하고 막 복습도 하고 해야 되니까 그렇게 하면서 이제 같이 컨설팅을 하고 있다는 점. 그리고 또 저희 논준모 연구소에서 발간한 교재도 있고 멤버십 강좌도 있다는 점, 이런 부분들을 잠시 광고 안내 말씀드리고, 그리고 나서 두 번째, 그것을 바탕으로 잘 페이퍼화된 것을 보고 교수님들이 정말 기가 막힌 요거 다른 말로 어떤 거죠? 네 글자 신의 한수, 요렇게 해당되는 코멘트, 요거 한마디 탁 던져주는 게 정말 기가 막힌 논문 지도가 아닐까. 저는 이제 이렇게 생각합니다. 요 두 개가 상호 보완적으로 잘 작용을 했을 때 학생의 논문이 완성도가 높아진다. 저는 이제 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. 그래서 요 부분이 이제 계약이 됐으니까 지금 학교 찾아가가지고 빈번하게
활발하게 교수님하고 학생들하고 지금 막 상호작용이 이루어진단 말이죠.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초창기에 초반에 잘 잡으면 나중에 심사 때 정말 편하다. 웬만한 건 학생이 다 디펜스를 할 수 있다. 뭐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. 그리고 심사하시는 교수님들도 뭐 다 도가티인 사람들이라서 딱 보면 알아요. 아, 이거는 뭐 어느 정도 좀 잘 되어 있는 논문이구나. 금방 알 수 있습니다. 그러면 이제 뭐 논문 심사장 분위기가 화기애애해지겠죠. 뭐 그렇게 되기를 간절하게 바라면서 여러분들 일단 연구의 역량을 초창기에 처음에 지금 처음 쓰시는 분들 연구 역량을 키우는데 공부 좀 하셔야 된다는 점 강조해 드립니다.